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 창고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치매는 많은 중년 이호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일 겁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나 평범했던 일과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치매의 시초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 모두에게도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치매 예방을 위한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영진 님이 쓰신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이다입니다. 저자 김영진은 홀리스틱 영양 지도사로 21세기 최첨단 영양학을 전공하고 자연건강법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저자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음식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청량음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와 술도 심각한 유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료들은 끊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씩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 음료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의 체내 수분을 감소시켜 뇌의 수축을 초래하고 이는 치매 발병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자는 충분한 물과 소금 섭취를 권장합니다. 소금 섭취 시에는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처럼 자연적인 소금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쉬운 실천 방법 중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을 약간 탄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뇌의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하루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며 물 중독을 피하기 위해 물에 적정량의 소금을 타서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치매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나 예방을 원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책의 일부에서는 치매가 암보다 무서운 이유와 왜 남성보다 여성에게 치매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 치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식품과 치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나쁜 식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체내에 물이 부족해서 뇌에 물 공급이 되지 않아 치매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물이 치매 예방과 치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부에서는 운동, 독서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21세기 최첨단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3번의 큰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미국의 뉴트리션 테라피 인스티튜트에서 물과 소금이 5대 영양소보다 더 중요한 필수 영양소라는 정보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뇌질환으로 알려진 불면증과 우울증, 치매 등이 물과 소금만으로도 치유 개선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 환자의 다양한 증상 중 약 80%가 물로 치유 개선됐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주변 사람에게 알려 물과 소금을 섭취하게 한 결과는 무척 놀라웠습니다. 약물에만 의존하던 치매 질환이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인 소금 섭취로 치유 개선된 것입니다. 물은 단순한 맹물이 아니며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체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며 특히 치매 예방과 치유에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원인을 분석하면 해결책이 보인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진리입니다. 현대의학의 약물요법과는 달리 물이 치매 예방과 치유에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저의 주장에 대부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라며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물로 예방과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학설도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인내심을 갖고 직접 체험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해 확신한 것은 그 어떤 학설이나 논문보다 강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100년 이상 약물요법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치매 예방과 치유를 위해 생명의 근원인 물을 활용해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요? 사물에 대한 뇌의 기능에는 기억과 인식, 판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남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는 뇌의 다양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기 자신 주변의 상황,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부정확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약 76%, 혈관성 치매가 9%, 기타 치매가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치매 환자의 3대 특징은 무감동과 무반응, 무표정으로 지금까지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안타까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먼저 건망증과 치매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이를 먹으면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알겠는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빨리 생각나지 않는다. 너무 오래돼서 그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와 같은 기억장애가 나타나곤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노쇠현상 중 하나인 건망증에 속하지만 치매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 감퇴입니다. 치매 환자는 최근의 것을 기억하거나 생각해내는 능력이 쇠퇴해 조금 전에 자신이 한 말이나 들은 말을 즉시 잊어버리곤 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야?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우리 손주가 몇 살이라고? 와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또는 먹고 싶은 과일을 꺼내려고 냉장고 쪽으로 갔다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고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되돌아오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며칠 전에 있었던 사소한 점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식사한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눴거나 약속을 했는데도 나는 그 사람을 만났거나 약속한 적이 없다. 조금 전에 식사가 끝났는데도 왜 아직 밥을 안 줘?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은 아무데도 안 갔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는데도 왜 나만 빼고 너희들만 갔다 왔느냐고 말합니다. 과거의 일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탓에 주변 사람이 아무리 힌트를 줘도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는 최근의 일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일 위주로 기억하기 때문에 과거의 틀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됩니다. 젊은 사람이 자신의 경험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노인이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로 오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나이에 따른 건망증과 치매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력에서는 건망증의 경우 힌트를 주면 그래 맞아, 이제 생각이 나네 하며 대화가 이어집니다. 치매는 아무리 힌트를 줘도 난 그런 적이 없다 라며 대화를 중단합니다. 경험한 일에서는 건망증의 경우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만 사소한 것 중 일부를 잊어버립니다. 치매는 조금 전에 식사를 했는데도 왜 아직도 밥을 안 줘? 라며 밥을 달라고 재촉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의 경우 건망증은 지갑을 둔 장소가 빨리 생각나지 않아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치매는 지갑이 안 보이면 누군가 훔쳐갔다고 의심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일반인의 건망증과 치매 환자의 기억력에 차이가 있듯이 사물에 대한 인지력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의 경우 일반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반가워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치매인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누군지 몰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조작 능력의 경우 일반인은 리모컨 조작이 서툴러도 이리저리 조작해봅니다. 치매인은 리모컨을 손에 들고도 무엇에 사용하는 물건인지 모릅니다. 계절 날짜와 시간 감각의 경우 치매인은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거나 멋을 내는데도 관심이 없고 날짜와 시간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물에 대한 인지력과 분별력, 판단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치매 환자를 대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사물을 오감으로 느낀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기서 오감은 사물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연스러운 행동을 말합니다. 눈, 귀, 코, 혀, 피부와 같은 5가지 감각기관은 수집한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감각기관을 이용해 수집된 정보가 전기신호로 전환돼 뇌에 도달하면 뇌가 형태와 색깔, 소리 등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는 가장 먼저 눈으로 형태와 색깔을 분별하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보고 치아로 씹으면서 식감을 느끼고 귀로 음식을 씹는 소리로 듣는데 이러한 감각 기능은 모두 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 이상이 발생하면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돼 감각이 둔해집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3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으로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잘 느끼지 못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극심한 건망증을 예로 드는데 이보다 앞서 나타나는 증세 중 하나가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코로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지만 코는 단지 냄새를 수집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냄새를 맡는 능력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조직과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는 뇌 조직의 일부가 파괴되면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따라서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한다는 것은 뇌의 일부가 파괴돼 치매가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을 때 느끼는 맛, 즉 달콤하다, 쓰다, 맵다 등은 모두 뇌가 판단하기 때문에 뇌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간을 보며 조리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나이 많은 가정주부가 음식을 조리할 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맛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귀로 듣는 소리, 눈으로 보는 사물, 피부로 느끼는 촉감은 신경을 통해 뇌의 감각 중추로 전달되는데, 시각 정보는 두 개소의 터미널에서 다른 신경을 거쳐 뇌에 전달되지만 소리는 7개소의 터미널에서 다른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눈이 피곤하면 잠시 눈을 감고 쉬거나 잠을 자면 되지만 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작동합니다. 심지어 잠자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청각은 눈보다 쉽게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희야 철수야 라고 불렀는데도 영희야 철우야로 잘못 듣거나 희미한 소리를 잘 듣지 못하거나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치매가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노인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면 흔히 나이가 드니까 손에 힘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원인은 손에서 뇌로 직행하는 감각신경과 뇌에서 손으로 직행하는 운동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신경이든 감각신경이든 신경세포는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처럼 절연체로 감싸져 있는데, 이 절연체가 벗겨져 케이블이 드러나면 혼선을 일으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면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아내가 여보, 오늘은 넥타이를 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라는 말에 빨리 넥타이를 매려고 하다가 갑자기 순서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처리해야 할 일과 조금 전에 한 행동이 생각나지 않아 똑같은 동작과 질문을 계속 반복해 재차 확인합니다. 이런 행위가 자주 반복되면 결코 가벼이 넘겨선 안 됩니다. 걸음걸이와 신체의 균형을 잡는 일은 모두 뇌가 하는 일이므로 뇌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제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가 물로 치유 개선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의 놀라움과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0년이 넘었고 치료제 개발에 제약회사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물로 치유 개선되는지, 이에 관한 놀라움과 왜 이처럼 유용한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구심과 허탈감이 아직까지도 교차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치매 치료제가 수십 년 이상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사고방식의 혁신적인 전환, 그것은 바로 물과 소금을 치매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영양소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혁신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이란 출신의 미국인 벤 멘겔리지 박사입니다. 그는 불면증과 우울증, 치매와 같은 각종 뇌질환의 주요 원인이 물 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은 아주 소중한 영양소라는 점을 25년 동안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알렸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물과 소금으로 치유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동양에서 벤 멘겔리지 박사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은 일본의 다케우치 다카이토 교수입니다. 그는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 정도는 물과 운동만으로도 치유되는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경우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항우울증약 등을 복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케우치 교수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물과 운동만으로 치매 환자를 치유할 뿐 아니라 기저귀를 없애는 요양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의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현재 일본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은 노인 요양원이 전국 각지에 수십 군데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발생하는 선망은 주로 밤에 갑자기 나타나는 정신상태로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거나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환각과 환청,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낮에는 평범하고 얌전하던 사람이 밤이 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소동을 피웁니다. 앞서 언급한 다케우치 교수는 병원에서는 선망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자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영상 촬영 등을 하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선망은 주로 밤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한데 선망이 발생한 환자 대부분의 수분 섭취량을 조사해보면 750ml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아침과 점심에는 식사를 통해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해 얌전해졌지만 낮의 활동으로 흘린 땀과 배출된 소변의 양만큼 수분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아 물이 부족한 뇌가 밤에 갑자기 흥분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낮에는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기도 해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하는 반면 밤이 되면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오작동을 일으킨 결과다. 이런 현상은 하루에 최저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게 하면 사람에 따라 2-3일 이내로 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케우치 교수의 제안에 따라 일부 요양원에서는 선망이 발생한 사람에게 물을 많이 마시게 하였는데 다양한 치매 증상이 거의 100%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는 5분, 물 없이는 며칠밖에 생존할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물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물과 소금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강조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놀라며 말합니다. 이제까지 물과 소금이 중요하다고 배운 적이 없는데 어째서 중요한 영양소냐? 물과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영양소라면 왜 학교에서 상세하게 가르치지 않느냐? 의사들은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심지어 오래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소리를 듣는다고 핀잔을 주기까지 합니다. 치매의 약 76%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뇌신경세포가 파괴돼 뇌가 쪼그라드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탱글탱글한 포도알이 수분 증발로 쪼그라들어 건포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수분이 증발해 볼품없는 건포도를 물에 담가두면 다시 팽창하여 탱글탱글해집니다. 수분 부족으로 쪼그라든 인간의 뇌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돼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지만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천연소금은 몸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종합 미네랄 영양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섭취할 때만 가능합니다. 물을 마셨을 때 물이 가장 먼저 공급되는 곳은 뇌입니다. 뇌는 전신의 각종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며 기능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물을 1순위로 공급받습니다. 인체의 모든 조직이 활동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뇌는 다른 조직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뇌에는 물을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공급하는 물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를 감싸고 머리에서 허리까지 내려간 척수를 따라 순환하는 뇌척수액입니다. 약 1%의 염분이 포함된 뇌척수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사람은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피곤할 때 약간의 소금을 탄 생수를 2-3잔 정도 마시면 2시간 정도는 기온이 나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체내의 세포 속으로 흡수될 때 전기를 일으켜 뇌 에너지를 공급하는 좋은 증거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거나 오랜 시간 공부를 해서 피곤할 때 직접 체험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체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두 종류의 전력 생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주로 탄수화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력발전과 또 하나는 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입니다. 과거 20세기 영양학에서는 탄수화물이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21세기 홀리스틱 영양학에서는 물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며 포도당 못지않게 뇌와 신경세포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여깁니다. 특히 인체의 모든 신경자극 전달은 정확한 전기신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뇌신경세포의 전기생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세포 속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세포막에는 칼륨을 세포 내부로 밀어넣고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퍼내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장착돼 있습니다. 이 펌프가 작동할 때 뇌에 필요한 전기가 생산되며 물이 풍부해야 전기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저수지의 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소와 같습니다. 이러한 세포막 수력발전 시스템은 최근에 발견됐기 때문에 과거 20세기 영양학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높은 전압의 전기는 케이블을 통해 변전소로 보내고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낮춰 송전합니다. 그런 다음 각 가정이나 산업체의 필요에 맞게 최종 단계의 변압기로 또다시 전압을 낮춰 분배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수력 발전 에너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 전기가 공급되는 반면 인체 세포막에 장착된 수력 발전소는 자가 발전 시스템이므로 에너지가 필요한 현장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 사용합니다. 여러 단계의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 가장 경제적인 자가 발전 시스템인 것입니다. 신선한 양질의 물만 공급하면 언제든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가 발전소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에너지 발생 시스템이 뇌세포를 비롯해 모든 세포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인체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뼈속에 저장된 배터리의 전기를 끌어내 활용해야 하므로 뼈속의 칼슘은 에너지와 함께 빠져나갑니다. 칼슘이 빠져나간 자리는 구멍이 숭숭 뚫린 연뿌리처럼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므로 물 부족으로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물 마시는 것을 게을리해선 안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이 치매 예방과 개선에 좋다고 해서 물만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의 천연소금과 함께 섭취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이 됩니다. 몸에 좋은 물은 많이 마실수록 뇌 속의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내 치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뇌신경세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노년기를 건전한 정신으로 품위 있고 활기차게 생활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천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저는 21세기 최첨단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3번의 큰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미국의 뉴트리션 테라피 인스티튜트에서 물과 소금이 5대 영양소보다 더 중요한 필수 영양소라는 정보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뇌질환으로 알려진 불면증과 우울증, 치매 등이 물과 소금만으로도 치유 개선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 환자의 다양한 증상 중 약 80%가 물로 치유 개선됐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주변 사람에게 알려 물과 소금을 섭취하게 한 결과는 무척 놀라웠습니다. 약물에만 의존하던 치매 질환이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인 소금 섭취로 치유 개선된 것입니다. 물은 단순한 맹물이 아니며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체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며 특히 치매 예방과 치유에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원인을 분석하면 해결책이 보인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진리입니다. 현대의학의 약물요법과는 달리 물이 치매 예방과 치유에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저의 주장에 대부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라며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물로 예방과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학설도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인내심을 갖고 직접 체험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해 확신한 것은 그 어떤 학설이나 논문보다 강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100년 이상 약물요법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치매 예방과 치유를 위해 생명의 근원인 물을 활용해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요? 사물에 대한 뇌의 기능에는 기억과 인식, 판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남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는 뇌의 다양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기 자신 주변의 상황,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부정확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약 76%, 혈관성 치매가 9%, 기타 치매가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치매 환자의 3대 특징은 무감동과 무반응, 무표정으로 지금까지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안타까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먼저 건망증과 치매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이를 먹으면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알겠는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빨리 생각나지 않는다. 너무 오래돼서 그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와 같은 기억장애가 나타나곤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노쇠현상 중 하나인 건망증에 속하지만 치매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 감퇴입니다. 치매 환자는 최근의 것을 기억하거나 생각해내는 능력이 쇠퇴해 조금 전에 자신이 한 말이나 들은 말을 즉시 잊어버리곤 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야?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우리 손주가 몇 살이라고? 와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또는 먹고 싶은 과일을 꺼내려고 냉장고 쪽으로 갔다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고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되돌아오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며칠 전에 있었던 사소한 점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식사한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눴거나 약속을 했는데도
나는 그 사람을 만났거나 약속한 적이 없다. 조금 전에 식사가 끝났는데도 왜 아직 밥을 안 줘?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은 아무데도 안 갔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는데도 왜 나만 빼고 너희들만 갔다 왔느냐고 말합니다. 과거의 일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탓에 주변 사람이 아무리 힌트를 줘도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는 최근의 일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일 위주로 기억하기 때문에 과거의 틀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됩니다. 젊은 사람이 자신의 경험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노인이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로 오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나이에 따른 건망증과 치매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력에서는 건망증의 경우 힌트를 주면 그래 맞아, 이제 생각이 나네 하며 대화가 이어집니다. 치매는 아무리 힌트를 줘도 난 그런 적이 없다 라며 대화를 중단합니다. 경험한 일에서는 건망증의 경우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만 사소한 것 중 일부를 잊어버립니다. 치매는 조금 전에 식사를 했는데도 왜 아직도 밥을 안 줘? 라며 밥을 달라고 재촉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의 경우 건망증은 지갑을 둔 장소가 빨리 생각나지 않아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치매는 지갑이 안 보이면 누군가 훔쳐갔다고 의심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일반인의 건망증과 치매 환자의 기억력의 차이가 있듯이 사물에 대한 인지력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의 경우 일반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반가워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치매인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누군지 몰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조작 능력의 경우 일반인은 리모컨 조작이 서툴러도 이리저리 조작해봅니다. 치매인은 리모컨을 손에 들고도 무엇에 사용하는 물건인지 모릅니다. 계절 날짜와 시간 감각의 경우 치매인은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거나 멋을 내는데도 관심이 없고 날짜와 시간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물에 대한 인지력과 분별력, 판단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치매 환자를 대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사물을 오감으로 느낀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기서 오감은 사물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연스러운 행동을 말합니다. 눈, 귀, 코, 혀, 피부와 같은 5가지 감각기관은 수집한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감각기관을 이용해 수집된 정보가 전기신호로 전환돼 뇌에 도달하면 뇌가 형태와 색깔, 소리 등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는 가장 먼저 눈으로 형태와 색깔을 분별하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보고 치아로 씹으면서 식감을 느끼고 귀로 음식을 씹는 소리로 듣는데 이러한 감각 기능은 모두 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 이상이 발생하면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돼 감각이 둔해집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3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으로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잘 느끼지 못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극심한 건망증을 예로 드는데 이보다 앞서 나타나는 증세 중 하나가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코로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지만 코는 단지 냄새를 수집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냄새를 맡는 능력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조직과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는 뇌 조직의 일부가 파괴되면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따라서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한다는 것은 뇌의 일부가 파괴돼 치매가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을 때 느끼는 맛, 즉 달콤하다, 쓰다, 맵다 등은 모두 뇌가 판단하기 때문에 뇌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간을 보며 조리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나이 많은 가정주부가 음식을 조리할 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맛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귀로 듣는 소리, 눈으로 보는 사물, 피부로 느끼는 촉감은 신경을 통해 뇌의 감각 중추로 전달되는데 시각 정보는 2개소의 터미널에서 다른 신경을 거쳐 뇌에 전달되지만 소리는 7개소의 터미널에서 다른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눈이 피곤하면 잠시 눈을 감고 쉬거나 잠을 자면 되지만 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작동합니다. 심지어 잠자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청각은 눈보다 쉽게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희야 철수야 라고 불렀는데도 영희야 철우야로 잘못 듣거나 희미한 소리를 잘 듣지 못하거나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치매가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노인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면 흔히 나이가 드니까
손에 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원인은 손에서 뇌로 직행하는 감각신경과 뇌에서 손으로 직행하는 운동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신경이든 감각신경이든 신경세포는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처럼 절연체로 감싸져 있는데 이 절연체가 벗겨져 케이블이 드러나면 혼선을 일으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면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아내가 "여보, 오늘은 넥타이를 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라는 말에 빨리 넥타이를 매려고 하다가 갑자기 순서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처리해야 할 일과 조금 전에 한 행동이 생각나지 않아 똑같은 동작과 질문을 계속 반복해 재차 확인합니다. 이런 행위가 자주 반복되면 결코 가벼이 넘겨선 안 됩니다. 걸음걸이와 신체의 균형을 잡는 일은 모두 뇌가 하는 일이므로 뇌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제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가 물로 치유 개선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의 놀라움과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0년이 넘었고 치료제 개발에 제약회사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물로 치유 개선되는지, 이에 관한 놀라움과 왜 이처럼 유용한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구심과 허탈감이 아직까지도 교차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치매 치료제가 수십 년 이상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사고방식의 혁신적인 전환, 그것은 바로 물과 소금을 치매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영양소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혁신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이란 출신의 미국인 벤 멘겔리지 박사입니다. 그는 불면증과 우울증, 치매와 같은 각종 뇌질환의 주요 원인이 물 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은 아주 소중한 영양소라는 점을 25년 동안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알렸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물과 소금으로 치유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동양에서 벤 멘겔리지 박사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은 일본의 다케우치 다카이토 교수입니다. 그는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 정도는 물과 운동만으로도 치유되는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경우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항우울증약 등을 복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케우치 교수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물과 운동만으로 치매 환자를 치유할 뿐 아니라 기저귀를 없애는 요양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의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현재 일본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은 노인 요양원이 전국 각지에 수십 군데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발생하는 선망은 주로 밤에 갑자기 나타나는 정신상태로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거나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환각과 환청,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낮에는 평범하고 얌전하던 사람이 밤이 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소동을 피웁니다. 앞서 언급한 다케우치 교수는 병원에서는 선망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자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영상촬영 등을 하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선망은 주로 밤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한데 선망이 발생한 환자 대부분의 수분 섭취량을 조사해보면 750ml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아침과 점심에는 식사를 통해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해 얌전해졌지만 낮의 활동으로 흘린 땀과 배출된 소변의 양만큼 수분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아 물이 부족한 뇌가 밤에 갑자기 흥분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낮에는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기도 해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하는 반면 밤이 되면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오작동을 일으킨 결과다. 이런 현상은 하루에 최저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게 하면 사람에 따라 2-3일 이내로 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케우치 교수의 제안에 따라 일부 요양원에서는 선망이 발생한 사람에게 물을 많이 마시게 하였는데 다양한 치매 증상이 거의 100%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는 5분, 물 없이는 며칠밖에 생존할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물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물과 소금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강조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놀라며 말합니다. 이제까지 물과 소금이 중요하다고 배운 적이 없는데 어째서 중요한 영양소냐? 물과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영양소라면
왜 학교에서 상세하게 가르치지 않느냐? 의사들은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심지어 오래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소리를 듣는다고 핀잔을 주기까지 합니다. 치매의 약 76%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뇌신경세포가 파괴돼 뇌가 쪼그라드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탱글탱글한 포도알이 수분 증발로 쪼그라들어 건포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수분이 증발해 볼품없는 건포도를 물에 담가두면 다시 팽창하여 탱글탱글해집니다. 수분 부족으로 쪼그라든 인간의 뇌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돼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지만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천연소금은 몸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종합 미네랄 영양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섭취할 때만 가능합니다. 물을 마셨을 때 물이 가장 먼저 공급되는 곳은 뇌입니다. 뇌는 전신의 각종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며 기능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물을 1순위로 공급받습니다. 인체의 모든 조직이 활동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뇌는 다른 조직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뇌에는 물을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공급하는 물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를 감싸고 머리에서 허리까지 내려간 척수를 따라 순환하는 뇌척수액입니다. 약 1%의 염분이 포함된 뇌척수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사람은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피곤할 때 약간의 소금을 탄 생수를 2~3잔 정도 마시면 2시간 정도는 기운이 나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체내의 세포 속으로 흡수될 때 전기를 일으켜 뇌 에너지를 공급하는 좋은 증거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거나 오랜 시간 공부를 해서 피곤할 때 직접 체험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체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두 종류의 전력 생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주로 탄수화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력발전과 또 하나는 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입니다. 과거 20세기 영양학에서는 탄수화물이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21세기 홀리스틱 영양학에서는 물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며 포도당 못지않게 뇌와 신경세포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여깁니다. 특히 인체의 모든 신경 자극 전달은 정확한 전기 신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뇌신경세포의 전기 생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세포 속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세포막에는 칼륨을 세포 내부로 밀어넣고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퍼내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장착돼 있습니다. 이 펌프가 작동할 때 뇌에 필요한 전기가 생산되며 물이 풍부해야 전기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저수지의 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소와 같습니다. 이러한 세포막 수력발전 시스템은 최근에 발견됐기 때문에 과거 20세기 영양학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높은 전압의 전기는 케이블을 통해 변전소로 보내고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낮춰 송전합니다. 그런 다음 각 가정이나 산업체의 필요에 맞게 최종 단계의 변압기로 또다시 전압을 낮춰 분배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수력발전 에너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 전기가 공급되는 반면 인체 세포막에 장착된 수력발전소는 자가발전 시스템이므로 에너지가 필요한 현장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 사용합니다. 여러 단계의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 가장 경제적인 자가발전 시스템인 것입니다. 신선한 양질의 물만 공급하면 언제든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가발전소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에너지 발생 시스템이 뇌세포를 비롯해 모든 세포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인체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뼈속에 저장된 배터리의 전기를 끌어내 활용해야 하므로 뼈속의 칼슘은 에너지와 함께 빠져나갑니다. 칼슘이 빠져나간 자리는 구멍이 숭숭 뚫린 연뿌리처럼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므로 물 부족으로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물 마시는 것을 게을리해선 안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이 치매 예방과 개선에 좋다고 해서 물만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의 천연소금과 함께 섭취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 됩니다. 몸에 좋은 물은 많이 마실수록 뇌 속의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내 치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뇌신경세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노년기를 건전한 정신으로 품위 있고 활기차게 생활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천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의 핵심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